서울 강남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보도블록 위를 구르고 출근길 사람들은 목을 깊이 움츠렸습니다. 이태주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아내 최미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트레이닝복 차림이던 그녀가 오늘은 진한 화장에 새로 산 듯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태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갤러리에 전시 준비가 있어서요. 그래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미라는 22살이었고 태주는 25이었습니다. 대학로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 소개로 만났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미라는 미술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태주는 이제 막 건축사무소에 취직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결혼 후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은 작년에 결혼해서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건축일을 했고 미라는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다툰 적도, 특별히 열정적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태주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란이 차려놓은 밥과 국, 반찬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을 함께 먹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미라는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태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란의 변화는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화장을 더 진하게 했고 옷을 새로 샀고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생긴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태주는 우연히 미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은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15만 원. 미라는 평소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속옷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태주는 속옷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싶을까?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회의를 했고 클라이언트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태주는 28년째 같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요. 늦을 거예요. 태준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식. 최근 한 달 사이에 벌써 4번째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준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할까? 빈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까? 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판교. 미란이 자주 간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갤러리와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동료들과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판교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미란이 말했던 카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녁 6시 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흰색 BMW. 번호판이 익숙했습니다. 미란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오후 7시 반쯤 카페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몸을 낮추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최미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가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색 머플러. 미란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벤츠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는 성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어두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태준은 10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란과 그 남자. 그들은 모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번호판, 모텔 간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왜 불을 안 켜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피곤하네요. 미란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회를 함께 산 여자.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잘게요. 미란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미란이 거실로 나왔을 때 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잤어요?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미란은 서둘러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핸드백을 챙기는 손놀림,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습관. 30회를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었을까? 미란이 나간 후 태준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사설 탐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강남에 있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리뷰가 많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리서치앤서치입니다. 외도 조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방문 상담 가능하신가요? 오늘 가능합니다. 오전 11시
태주는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태준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탐정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태준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란의 변화, 판교 카페, 모텔,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벤츠와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번호로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 조사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해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태준은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미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적었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미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늦게 들어오는 밤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태준은 다시 역삼동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읽어보시죠. 태준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치 옆에 서 있는 남자. 판교 카페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진혁, 48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입니다. 연매출 약 150억 규모입니다.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인과는 2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부인 이름은 한서연, 50살. 강남에서 고급 플라워샵을 운영합니다. 태준은 한서연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사모님과 강진혁의 관계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주일에 2, 3회 만남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판교, 성남 일대의 모텔을 이용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증거 사진이 나왔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모텔 앞. 시간과 장소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계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진혁 씨가 미술품 수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개월.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서연 씨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서연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언 하나 드리자면 한서연 씨와 접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처지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서연.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여자.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날 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필요했습니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란의 남편 이태준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후 월요일, 태준은 신사동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씨시죠? 네. 앉으세요. 서연은 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태준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탐정에게 보고받았어요. 화면을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미란과 강진혁의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바쁘다고, 회사 일이 많다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요. 남편 차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태준은 자신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장면들, 동일한 배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동감입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이에요.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요? 태준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더 유리할 겁니다. 증거도 많고 서로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복수가.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20층 높이의 건물 안, 넓은 회의실에 태준과 서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 서연이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자료를 먼저 볼까요? 태준과 서연은 준비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사진, 날짜별 일지, 탐정 보고서. 박 변호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양측 모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불리합니다. 통상 3대7에서 4대6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대표인데 재산은닉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산 조회를 시작해야 해요. 부동산, 금융자산, 회사 지분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공개할 겁니까? 최소 2달은 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 증거를 더 확보하고 재산 목록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면 유리한 위치를 잃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저 협력자일 뿐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이태리 식당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뎌야죠. 당신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타를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탐정과의 연락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할까요? 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서연이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태준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미란도 평소처럼 갤러리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매일 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미란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모텔비, 레스토랑, 의류 구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태준은 다시 서연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남동의 와인바였습니다. 진척이 있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탐정이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태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판교의 한 호텔 로비, 강남의 레스토랑, 미란과 강진혁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연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두 사람은 일주일에 3번 만났습니다. 뻔뻔하네요.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와인잔을 기울이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특별히 다툰 적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선택은 그들이 한 겁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이.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준은 냅킨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미안해요. 감정적이 되려던 게 아닌데. 당연한 겁니다. 잠시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절대 지지 맙시다. 그럽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태준은 탐정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미란과 강진혁이 만나는 날, 그들이 어떤 호텔에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강남 그랜드 호텔입니다. 2310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집입니다. 왜요? 강남 그랜드 호텔로 오세요. 지금 당장. 서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태준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호텔 맞은편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저기입니다. 태준이 호텔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호텔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직접 보니 다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턱을 깨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 반쯤
호텔 입구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란과 강진혁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강진혁이 미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해 보였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지금, 바로 그게 우리 무기가 됩니다. 서연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레 파킹을 통해 차를 받았습니다. 강진혁의 벤치였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진 찍었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탐정이 다 찍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충분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태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날짜를 정합시다. 무슨 날짜요? 모든 걸 끝낼 날짜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태준은 호텔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드나드는 사람들. 그 안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다음엔 카페에서, 그리고 점차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법적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재산 목록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그냥 피곤하네요. 목요일 저녁 한강변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됐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상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처음 만났을 땐 복수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신을 만나는 게 편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편하게 느끼는 게. 변호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서연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태준도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걸을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뭐요? 대결이요. 이제 준비는 다 됐잖아요. 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어떻습니까? 왜 금요일이죠? 미란이 또 만날 겁니다. 그날 저녁에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서연도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럼 저도 그날 합시다. 동시에. 좋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어느새 손이 가까워졌습니다. 스칠 듯 말 듯 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맞아요. 해야 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태준은 오후 4시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날짜, 장소, 금액. 완벽했습니다. 6시쯤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두 사람, 지금 판교 호텔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쯤이면 미란이 돌아올 겁니다.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남편이 9시쯤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시작하시죠. 네. 힘내세요. 당신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8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거실에 있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코트를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뭐예요? 그게?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란과 강진혁이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레스토랑, 카페, 모텔, 호텔.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6개월치 기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달 전입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태주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문자 기록.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진혁, 48살,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 결혼한 지 25년. 맞습니까?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태준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30해를 살았습니다. 30해를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 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뭡니까? 재미있었습니까? 신났습니까? 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이혼이요?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요?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 부인에게 빌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서연 씨, 알죠?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도 알아요? 당연하죠. 우린 2달 전부터 같이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짐을 싸두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분간 밖에서 지낼 겁니다. 변호사 연락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어디 가요? 제발 얘기 좀 해요. 미란이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늦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끝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남편이 처음엔 부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무너졌어요. 어디 계십니까? 차 아니에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호텔로 오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30분 후 서연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서연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겼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이겼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주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미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7, 피고 3으로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서른해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방금 재판을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실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시원하면서도 허전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후회됩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 아닙니다. 그냥 무겁네요. 서연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쁜 도시였습니다. 미란 씨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파트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갤러리도 그만뒀대요. 강진혁도 비슷해요. 회사 지분 일부 팔았고 집도 정리했어요. 평판이 안 좋아져서 일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죠. 맞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마포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혼자 살기 적당했습니다. 주말 아침, 태주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사는 잘 됐어요? 그래. 다 정리됐어. 나중에 놀러 갈게요. 그래라. 얼마든지 와. 통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충격받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줬습니다. 미란보다 태준을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오후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있습니다. 한강 나올래요? 좋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요즘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적응 중입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괜찮네요. 저도요. 오히려 편해요. 꽃집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 다행이에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태준 씨, 서연이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왜요? 혼자였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태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우린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살아보려고요. 저도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만나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친구로요. 친구로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서연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강진혁은 그들도 지금쯤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을까? 태준은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30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55살. 아직 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건강해라. 그리고 서연에게도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잘 들어가셨죠? 답장이 왔습니다. 네. 당신도 편히 쉬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태준은 책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삶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 자신의 삶. 태준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